오늘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모든 사장님들 감사하고요. 오늘은 마지막까지, 네, 우리 다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뒤에 또 우리가, 남들에게 기분 나쁘게 또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257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읽고, 분량이 많지 않아서 저는 그래도 꽤 있네요. 25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독서 지금부터 시작. 이 마지막까지 잘 읽으셨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말도, 나쁜 말, 그러니까 뭔가 상대에게 고쳤으면 하는 어떠한 피드백 주고 싶은 걸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나에 대한 부정성, 나에 대한 어떠한 고쳐야 될 것들을 예쁘게 말을 해도 사실은 마음이 내가 깎아져 가는 것 같고 내가 좀 초라해 보이고 굉장히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진짜 안 할수록 좋다. 하지만 해야 될 때는 우리가 정말 저분을 위해서 해야 될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너무 지혜로운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미리 사서 걱정을 한 나머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드백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하나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예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이나 격려나 이런 인정해주는 피드백이 있는가 하면 저분이 저거는 정말 멈춰야 되겠다.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도 멈춰야 되겠다. 성장을 위해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새로운 시도를 도전해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청 피드백, 요청한다라는 요청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써놓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요청 피드백을 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책에서 나오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상대의 어떠한 감정까지도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면서 참 어려웠던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일을 좀 했다는 분들, 사회에서 좀 커리우먼으로 좀 일 좀 했고, 또 뭐 어떤 그 일에서 책임을 이렇게 맡아서 내가 일을 해보셨던 분들, 내가 조그만 사업이라도 운영을 해봤던 분들, 이런 분들은요, 사실 이런 피드백,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 또 내가 고쳐야 해야 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수용이 빨라요. 아, 놓쳤네요.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별게 아닌 것 같은데도 감정이 막, 나를 무시했네, 나를 깔봤네, 뭐, 너무 예민하고, 그 말 듣는데 자기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면서,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그분에게는 어떠한 얘기도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여기서 면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상담이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상담을 할 때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해요. 이분이 일단 첫 번째는 예민도가 얼마나 되시는 분인지, 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이분에게 고쳐야 될 것들을 얘기해 줬을 때 100% 수용 가능한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입만 아프고 다른 데 가서, 배주원 사장님은 나 미워해. 배주원 사장님은 일 잘하는 사람만 이뻐해.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이 이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쁘고요. 착한 애들이 이쁘고요.
이쁜 애들이 이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맨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거리고 뒤에서 못난이처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 늘 뭔가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게 익숙해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피드백에서도 자격지심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는 자세도 너무 중요하고 피드백을 하는 자세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제가 '이건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이미 파트너가 생겼고 이미 스폰서만 있는 게 아니라 파트너까지 생겼는데도 이분의 이러한 나쁜 습관이나 나쁜 어떠한 행동들이 밑으로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됐는데 어떤 사장님이 정말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파트너가 내 말을 안 따라주고 내가 모이자 그러면 안 모이고 그 위에 스폰서가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그 밑에 또 나보다 직급이 아래인 파트너가 모이자 그러면 모이는데 나만 모이자 그러면은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전 사실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강의 시간에 한 번도 제대로 일찍 와본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강의 시간에 안 좋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강의 시간에 핸드폰 안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폰서든 파트너든 그분만 보면 한숨이 나오는 거야. 누구한테 내가 누군가를 모시고 왔을 때도 스폰서라고 인사시키는 것도 너무 민망한 거야. 막 줌에서 화면 키라고 막 그런대요. 본인이 진행할 때는. 근데 이런 미라클 돈독이나 SO 때 화면을 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말이 파트너들이든 스폰서들이든 봤을 때 '아 저분은 본인이 뭔가를 주관할 때는 저렇게 하면서 본인이 하지 않을 때에는 제대로 안 하는 그런 모습에 음 파트너들도 마음이 상하고 스폰서들도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네. 사장님 그래도 성과 내니까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저는 사실은 스폰서가 그분을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거든요. 피드백도 없다라는 건 '나를 포기했구나. 입만 아프다.'라는 거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백을 잘 받고 피드백을 잘하는 이 스킬이 너무나 건강한 여러분들의 팀에게 건강한 문화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쪼끔 서운해도 쪼끔 마음이 좀 아파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도 누구보다 어렸을 때 좋은 얘기만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진 씨의 어떤 피드백들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에는. 아 왜 말을 그런 데다 또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이쁘게나 말해요. 정말 "너 그거 너 때문에 그렇다." "네가 고쳐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내 편을 들어줘야 될 사람마저도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막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막 그러면 막 맨날 며칠 막 뚱해 가지고 제가 막 밥도 맛이 없게 하고 어 그냥 국도 한 3번 데쳐서 주고 막 이런 마음이 상하니까 막 저도 막 미운 짓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한참 몇 년 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해 줘. 나 되게 쿨한 여자야." 제가 이렇게 말했 어. 한참을 망설이는 거야. "너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괜찮겠냐."고. 그래서 내가 말 안 하기로 작심을 했었다고. "너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언제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너 되게 상처 많이 받더라면서." "아 그랬냐."고.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받을 때에는 아주 의연하게 아주 쿨하게 멋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저분이 말하는 의도, 우리가, 제가 얘기했어요. 저분 저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이러는데도 계속 고쳐지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 애매모호하게 기분 나쁠까 봐, 마음 상처받을까 봐 애매모호하게 애둘러 막, 핵심을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에 상대가 제대로 무슨 말이지? 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안 고쳐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분에게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나머지,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줄게. 내가 지금부터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이렇게 마음 먹은 나머지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헤집어 놓는, 진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받는 사람들의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이 부분이 저분이 내가 싫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잘 되게 하기 위한 건지 일과 관계를 감정을 어쩌면 분리하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구나. 내가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감정을 분리하는 거. 두 번째는 작은 피드백에도 막 넘어지고 막 의미 부여해가지고 막 저거 누가 얘기했지? 나에 대해서 또 누가 그거 찾느라고 또 한 3일 걸려요. 누가 고자질했지? 막 이러는 것들. 이러면 다시는 그분한테 얘기할 수 없는 상담 과정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되게 중요한데요. 어, 작은 실수. 사장님, 강의 때요. 요런 부분들, 요런 것들은 요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차트보다는 나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고 내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요 부분은 두 장으로 줄이고 요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제가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실수잖아요. 그리고 그냥 몰라서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막 내가 이런 피드백,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강의를 해야 되는 둥,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냐는 둥, 이러면은요, 절대 그분에게는 다시는, 강의도, 왜 피드백이 어려운 분을 800명, 700명 이런 강의장에 강의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한테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맡기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예요. 그분한테 뭔가를 선생님 파트너 앞에서 너무 이렇게 무겁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분위기가 굉장히 험해지더라고요. 또는 너무 가벼우시면 이런 행동은 좀 누가 봤을 때 인상 찌푸려질 수 있으니 누군가를 모시고 와야 되고 새로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 이런 행동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 그럼 그랬나요? 알겠어요. 제가 다음부터 이렇게 노력했어요. 이러면 정말 앞으로의 좋은 피드백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고 그분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피드백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262페이지에 저는 이 책을 보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뭐 어딘가에서 봤겠죠. 정말 어쩔 수 없이 피드백을 많이 해야 되는 상담 요청 피드백을 많이 해야 되는 저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262페이지. 매겨놓고 충분히 매겨놓고 얘기한다. 이 먹여놓는다는 거. 왜 예전에 백문백답인가요? 어디에서 배주원 사장님이 뭘 먹이면 모여서 뭘 먹이면 걱정부터 한다. 도대체 이렇게 특히 맛있는 게 나오는 날은 도대체 이거 끝나고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걱정부터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먹인다는 건 치킨도 있고 뭐 삼겹살도 있고 맛있는 밥이 될 수도 있고 맛있는 파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평소에 인정하는 언어,
칭찬과 격려로서 그 사람과의 단단한 그런 관계, 평소에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감정 계좌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정 계좌를 많이 쌓아 놓은 경우에는요. 어떤 피드백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첫째 키울 때, 둘째 키울 때 너무 큰 건 첫째 키울 땐 제가 너무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피드백만 하는 거야. "너 어른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유치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만 많은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다 안 되는 것만 들리고 뭐든지 '내가 못하는구나.' 자격지심도 생기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러한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고 둘째 때부터는 충분히 사랑을 주고 "넌 뭘 해도 이뻐. 가연아 넌 정말 존재만으로도 정말 소중해. 말이 느려도 괜찮아. 걸음이 느려도 괜찮아. 뭐 발표 못해도 괜찮아." 그냥 이런 상태에서 충분히 사랑만 주고 관심만 주고 이렇게 밥만 주고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가연아 너는 진짜 다 예쁜데 엄마 요거 하나만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겠어요. 한번 노력해 볼게요." 너무나 쿨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정 계좌가 충분했을 때 우리가 그런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리더들한테 그런 얘기하거든요. 감정 계좌가 충분하지 않고 내가 삼겹살이든 소주든 치킨이든 햄버거든 햄버거는 뭐 다 너무 안 좋은 음식들이네요. 내가 충분히 그 사람과의 감정 계좌가 없는 상태에서는 피드백도 하지 말아라. 피드백할 자격도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데 여기 뒤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피드백을 하는 이유들이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나를 관찰한 후에 충분히 나를 안 후에 그런 다음에 피드백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말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파트너 부르는 거. 자기가 시간 남으면 아니면 자기가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막 바로 부르는 거야. 일로 와 보라고. 잠깐 상담하자고. 제일 위험한 경우예요. 이런 상담은 상담도 아니고요. 피드백도 아니고요.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자기가 할 말 하고 싶어 가지고 불러 제끼는 이거는 그냥 불러 제껴서 자기 감정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통으로 파트너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5살 먹은 아이들도 느낀다는 거야. '엄마가 또 저러네.' 그냥 좋은 말로 또 저러네지 대부분 뭐예요? 어른들은 '지랄하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이 감정이 계속 쌓이면 "또 저 지랄이야."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감정이 완전 바닥까지 간 거예요. 왜? 본인의 감정을 쓰레기로 막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쓰레기통처럼 나를 취급해 버리는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상처는요 여러분 절대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피드백에 간결한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이 피드백이 당신과 나와 우리 조직, 우리 팀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사람을 만났을 때 상담을 서로 마음이 좀 상했을 때 만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마음에 대해서 메모를 해 보는 거를 저는 진짜 추천해 드려요.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270 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회의 중에 그러니까 상담 중에 화가 막 나. 화가 막 나면 그걸 내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입 밖으로 내보냈을 때에는 정말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뭔가 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메모를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뭐가 사실이 아닌지를 내가 한번 메모를 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저는 내 마음, 내 입을 열기 전에 메모하는 연습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화가 난다면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지? 저게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 화가 났는지, 아니면 내 감정을 건드려서 화가 났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메모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무리가 될 때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어서 제가 듣기가 되게 좀 거북스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먼저 해 주신 다음에 저한테 이런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또 건넬 수 뭐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동 요청을 할 때도 그렇게 몇몇 분들한테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늘 강의 시간에 핸드폰을 진짜 끊임없이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 핸드폰을 열기 전에 내가 메모해 보는 거. '내가 지금 핸드폰을 열려고 하네.' 적어 보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왜 보려고 하지?' 그럼 메모를 해 놓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생각이 나면 나중에 까먹을 것 같아서 지금 여는 거예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이어리에 메모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거 확인할 것.'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을 자꾸 갖는 거죠. 그리고 저는 내가 화면을 끄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샤워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지금 뭔가 몸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화면을 끄면 사실은 근데 메모하시 화면을 끄고 메모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거의 누워 있거나 지금 그냥 내가 편안한 자세에서 듣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바빠서 내가 다음 약속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행동 교정이 '아 이거 파트너들한테 모범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 그 이유도 한번 써 보는 거야. '내가 자꾸 화면을 끄는 이유가 뭐지?' 그러면 첫날 늦잠 자서 둘째 날 예를 들어서 누워서 편안하게 허리가 아파서 셋째 날 다른 약속이 있어서 넷째 날 좀 뭔가 내가 다른 준비를 하면서 들어야 돼서 이렇게 메모를 쭉 하다 보면 진짜 내가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제가 오후 5 시만 되면요. 노을이 이렇게 싹 지면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소주와 맥주를 마는 소맥이 한 잔이 쫙 생각이 나요. 노을만 이렇게 쫙 지면 막 가슴이 이게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닌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음이 센치해지면서 약간 막 짠해지면서 막 '요때 소맥을 한 잔 딱 먹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늘 핑계를 댔어요. 나는 파트너들과 감정 계좌를 쌓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야. 왜냐면 제가 술을 먹을 때 너무 행복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술 먹는 모습이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너무 기분이 제가 좋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절제해야 된다.'라는 끊거나 '절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제가 핸드폰에 나에게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5 시만 되면 착 그 마음이 올라올 때 써 보는 거예요. 오늘 술을 먹고 싶은 진짜 이유가 무언지. 제가 이렇게 쭉 적어 보니까요. 그냥 먹고 싶은 거였어요, 내가. 지가 먹고 싶은 거예요. 지가 그냥 삼겹살이 먹고 싶은 거고 곱창이 먹고 싶었던 거지 뭔가 늘 그냥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였다는 거죠. 나 뭐 파트너 뭐 이거 아니 왜 혼자 먹기 뻘쭘하니까 파트너 자꾸 "요즘 좀 우울해 보이는 것 같아. 이사장님이 요즘 좀 슬퍼 보이는 것 같아. 요즘 힘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명재는 아니던데. 내가 보니까 괜찮으시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 아침에 못 일어나는 이유도 한번 적어 보는 거죠. 내가 밤에 늦게 자서 못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갑자기 잡지 말자.'
그리고 이제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요. 275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상담을 하기 전에는 그냥 각 잡지 않고 그냥 요즘 어떤지, 요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 그것도 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메모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늘 내시는 분들 보면 제가 그 파트너 몇몇 분 중에 진짜 뭐 성향이 뭐 J, MBTI의 J인가요? 그런 분들인 경우들도 좀 많이 있지만 늘 성과를 내고 분명하게 뭔가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은요, 상담하는 것조차도 프로세스를 항상 가지고 와요. 목표, 내가 오늘 상담에서 어떠한 내용을 얻고 싶은지. 그래서 여기 275페이지에 아래에서 아니, 위에서 5번째 줄 보면 275페이지 어, 3번째 줄부터 볼게요. 리더가 원하는 상담이라고 바꿀게요. 상담의 주제와 구성원이 기대하는 상담의 주제를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리더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장님의 중간 성과와 성장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30분 동안 우리가 해낸 것과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논의해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때요? 훨씬 더 뭔가 기대가 되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밑줄 쳐놓고 여러분들도 써먹고 나중에 고객하고도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고객님, 제가 오늘 고객님하고 편하게 커피도 한잔 하고 싶었고요. 오늘 고객님 앞으로 이제 다이어트 지금 중간 정도 왔는데 중간 점검도 하고 마지막 또 어떻게 마지막 기간을 점검해야 마지막 피치를 올릴 수 있는지 또 이런 성과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고객님한테도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똑똑해 보이잖아요. 파트너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오늘 그래 사장님 마음도 좀 여러 가지로 듣고 싶었고 오늘 또 요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한 일주일도 이번 달이 안 지났는데 이번 달 어떻게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거를 준비해 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고객에게든 내 파트너에게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75페이지에 맨 아래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어요. 이번 상담에서 사장님이 제일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제가 입에 붙은 오늘 만남에서 제일 사장님이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저 힘 받고 싶어요. 에너지 받고 싶어요. 노하우를 알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0페이지, 281페이지를 통해서 질문들,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멈춰나 줄여야 될 게 뭔지, 이 부분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필사를 한번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빳빳한 다이어리에다가 두꺼운 종이에다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은 다음에 내가 고객이든 아니면 파트너든, 누군가를 상담하고 누군가와 미팅을 할 때 이렇게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280, 281페이지는 질문을 적어놓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한번 읽어보는 습관은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제가 요즘 놓쳤던 부분인데요. 282페이지에 또 중간에 있는 이 질문들 있잖아요. 나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파트너와 얻은 게 뭐고 내가 질문을 많이 했는지, 내가 말하는 거에 집중했는지, 또 내가 준비한 만큼 이게 실전에서 내 마음이 다 전달이 됐는지, 만족스러웠는지,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말을 더 줄이고 어떤 질문을 더 해야 하는지 내가 그냥 막 던지지 마시고 이렇게 나의 피드백을
꾸준히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283페이지에 맨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리더의 호감과 관심을 전하는 것도 상담의 목표입니다. 나의 호감, 내가 사장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장님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조차도 이 상담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284페이지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줄,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운다는 말처럼 우리는 앞으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가장 훌륭한 행복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이런 마지막 전제를 보면서 내가 행복하기 바라는 건 누구나 다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려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줬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85페이지에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 한 장을요. 여러분 저는 정말 한 20번 정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만 285페이지만 요즘 미팅을 하기 전에 요즘 근황 질문하면서 내가 이 면담을 상담으로만 고치시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집중해서 내 머릿속에 넣고 잊을만 하면 그래서 요 장은 여러분들이 필사해 놓으시고 다이어리에다가 늘 언제든 내가 누군가를 상담하러 가기 전에 아니면 매일매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에게도 질문하고 상대에게도 질문하는 그러한 멋진 시간을, 멋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내일 우리가 마지막 미라클 돈독, 지금은 이제 책을 읽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돈독, 우리 독서 모임 후에 돈이 되는 이제 독서 모임을 내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 스피치 할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초대하신 분들, 스피치를 꼭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들기 기능, 음소거 제거하는 기능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안내해 주시고요. 내일은 제가 좀 리더의 말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 책 읽으면서 이런 반성과 이런 그 앞으로의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전 내일은 조금 자유롭게 처음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 미라클 돈독에 열심히 들어오시는 분들도 내가 한 2분에서 3분 정도 짧게 준비해서 여러분들도 준비해 주시면 우리 랜덤으로 누가 당첨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맨 마지막 에필로그 읽으신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저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가 이렇게 세 줄 소감 이렇게 그래서 21년도 8월 17일 날 하필이면 또 새벽에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후회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여기 안에 적혀져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도 내일 우리 나누는 시간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또 앞으로의 각오를 적는 그러한 메모들을 여기 책 맨 뒤에다가 날짜 적고 꼭 메모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뭐 책 읽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들 내일 또 우리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 내일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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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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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윌슨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고생하셨습니다. 만나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